네, 드디어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지 센서. 상당히 생소한 개념인데, 이게 이미지 센서가.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이미지 센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지 센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전기전자적인 장치입니다. 즉, 필름 카메라에 있어서 필름을 대신해서 이미지 센서라는 전기전자적인 그런 필름이 카메라에 도입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통 디지털 카메라라고 부르고 DSLR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좀 더 세분화되면 디지털적인 의미가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필름, 즉 화학적 약품의 필름이 전기전자적인 이미지 센서로 대체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지 센서의 구조 원리가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하면 이미지 센서는 필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지 센서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또 필름과 같이 되어 있는데, 그 필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빛의 삼원색이라는 겁니다. 빛의 삼원색.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빨강, 초록, 파랑. 빨강, 초록, 파랑. 빛의 삼원색. 이 세 가지 색을 혼합하거나 감산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빛의 색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RGB, 영어로 Red, Green, Blue의 앞자를 따서 RGB라는 약칭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RGB. 우리 모니터, 디스플레이, 휴대폰, 모든 그 전기전자적인 그 색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RGB를 기본으로 해서 색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일단 근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우리 이 사진의 이미지 센서 마찬가지로 이 RGB를 근본으로 해서 색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이 필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마찬가지로 필름도 상당히 정밀한 산업이지만 필름을 간단하게 단편을 잘라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의 층, 아주 얇은 거지만 현미경을 확대해보면 각각의 층별로 파란색에 반응하는 감각층과 녹색에 반응하는 감각층과 빨간색에 반응하는 감각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이, 실제로 이 빛은 우리가 일생활에 볼 수 있는 빛은 색깔이 없죠. 무색이죠. 왜 이건? 빛은 뭐냐면 한번 섞이면 같이 혼합하면 흰색이 되죠. 흰색, 무색. 보통 우리가 무색인데 그냥 흰색이라고 얘기하고, 또 반대로 색은 같이 섞으면 검은색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현재 우리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색입니다. 색이 없어요. 근데 이 속에는 사실은 색이 들어있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눈에 보이는 색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시광선이 대표적인 게 그 색이 빨주, 노초, 파란, 무지개색입니다. 무지개색. 그 색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카메라에서 이 성질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필름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배울 우리가 그 이미지 센서나 여러 가지 색의 조합에서 파란 이 층이 있어요. 파란 층. 이 파란 층은 파란색만 통과시켜요. 녹색 층은 녹색 층만 통과시켜요. 빨간색 층은 빨간색 층만 통과시켜요.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빨간색만 우리 눈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바깥이 빨갛게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파란색의 선글라스를 쓰면 파란색만 선글라스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파란색으로 인지해서 바깥 보이는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요런 원리로 되어 있어서 이미지 센서 마찬가지로 이미지 센서에는 이렇게 각각의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필터가 들어있어요. 빨간색 필터, 초록색 필터, 파란색 필터, 이 각각의 필터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센서, 밑에 센서를 통과해서 요 빛이, 즉 파란색 필터를 통과한 빛은 파란색만 기록하는 거죠. 빨간색 빛을 통과하는 필터, 빨간색 필터를 통과한 색은 빨간색만 기록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요거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무색의 빛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이 없는 가시광선, 그 무색의 빛을
필터층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미지 센서에 다양한 무슨 뭐 1000만 화소, 200만 화소 이렇게 화소마다 이렇게 각 필터층이 들어있어요. 필터층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터에서 그 통과하는 그 색만 가지고 이미지의 색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필터를 장착하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소 하나하나, 픽셀 하나하나에 필터를 얹는 것이지만 필터를 층으로 쌓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맨 위에 파란색 필터층, 그 다음 초록색 필터층, 맨 마지막에 빨간색 필터층이 있어요. 밑에 이제 센서가 있고 빛에 민감한 센서가 있고 이미지 기록하는 장치가 있어요. 센서 기록 장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필터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란색은 파란색만 통과시키고 녹색은 녹색만 통과시키고 빨간색은 빨간색만 통과시킨다. 그래서 빛의 색을 만들어낸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미지 센서를 설계하고 만들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다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미지 센서가 빛을 이렇게 기록하는구나 하는데 여기는 그 색을 기본으로 하는 빛의 삼원색인 RGB 필터층을 만들어서 그 필터를 통과한 빛을 가지고 이미지의 색을 만들어내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센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센서란 무엇인가? 이미지 센서는 빛에 예민한 화소 많이 들어보셨죠? 화소로 만들어진 디지털 정보 필름입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 센서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정의입니다. 그렇죠? 이미지 센서는 뭐냐? 빛에 예민한 화소로 만들어진 디지털 정보 필름이다. 그렇죠? 필름이죠. 필름을 대신하는 거죠. 이 화소를 영어로 우리는 픽셀이라고 얘기합니다. 픽셀. 많이 들어보셨죠? 픽셀. 즉,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1000만 화소, 1000만 픽셀 하는 것은 요 작은 전기가 통한 요 작은 단위의 화소가 1000만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 센서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작은 미세한 전기가 통하는 화소, 픽셀이 1000만 개가 모여 있다. 이런 의미예요. 오케이?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CCD 센서 또는 CMOS 센서라는 말을 우리는 가끔 사용합니다. 이 이미지 센서에. 근데 이것은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방식이니까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요즘은 초기에는 이미지 센서가 CCD 방식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CMOS 방식으로 많이 만든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CCD 센서, CCD 방식은 좀 더 비디오 카메라, 고가의 비디오 카메라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미지 센서의 크기는 픽셀의 수와 그 크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상도, 이 사진으로 말하면 선명도입니다. 선명도. 디지털에서는 보통 해상도라고 얘기하고, 사진은 보통 선명도라고 얘기하죠. 이 해상도가, 선명도가 높아질수록 픽셀의 수가 많아지고 이미지 센서의 전체 크기도 커진다. 그렇죠? 이걸 이해하셔야죠. 그렇죠? 이미지 센서가 크면 사진의 선명도는 당연히 높아지죠. 또 거기에 크니까 픽셀의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아주 작은 미세한 그런 그 컬러도 선명하게 재현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센서가 크면 사진의 선명도는 높아진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의 크기는 렌즈의 초점 거리 영향을 준다. 이건 우리가 처음에 아마 시작할 때 몇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미지 센서가 크면 렌즈의 초점 거리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요 아래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요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풀 사이즈 1:1 바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 바디는 뭐냐? 35mm 필름의 크기와 같은 이미지 사이즈예요. 이것을 우리는 1:1 바디라고 얘기해요. 또는 풀 사이즈 바디, 풀 프레임 바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1:1 바디, 1:1 바디가 뭐냐? 35mm 필름의 크기와 같은 이미지 센서다 하고 이걸 1:1 바디라고 해요. 1:1 바디. 풀 프레임, 풀 사이즈 바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크랍 바디라는 용어가 있어요. 크랍 바디. 영어로 크랍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죠. 이 크랍 바디라는 얘기하고 또는
크롭 바지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크롭 바지, 크롭 바지. 그래서 뭐냐면 1대1 바지보다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크기가 작은 것을 우리는 크롭 바지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요 1대 1.5라는 것을 우리는 1.5라는 것을 크롭 팩터라고 그래요. 팩터. 그냥 꼭 말만 기억하세요. 팩터. 1대 1.5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제 1대1 바지보다 약 2분의 1 정도, 2분의 1보다 조금 작아요. 즉, 1대 1.5 크롭 바지는 1대1 바지, 이미지 센서보다 약 반 사이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대 1.6은 약 3분의 1 사이즈다. 1대 1.7은 약 4분의 1 사이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일반 카메라가 전부 다 이 크롭 바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대 1.5 또는 1대 1.6의 크롭 바지 형태를 띠는 카메라가 가장 대중적이에요. 1대1 바지 카메라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 그래서 왜냐하면 크롭 바지를 사용해도 1대1 바지를 사용하는 것만큼의 훌륭한 사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고가의 1대1 카메라를 구입할 필요는 굳이 없겠죠. 그죠? 물론 1대1 바지 카메라가 훨씬 선명도가 높고 사용하기 편리한 점은 물론 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크롭 바지용 대중용 이 카메라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렌즈의 초점 거리와 실제 이미지 센서의 크기의 차이점은 아마 다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하나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픽셀의 크기가 크면 감도가 높아져요. 감도.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감도가 높으나 화질이 거칠어질 수 있고, 픽셀이 작으면 화질이 정밀성이 높을 수 있으나 노이즈 발생이 생기는, 노이즈라는 것은 약간 좀 이렇게 이미지가 깨지는 거죠. 이게 잡음이란 말이야. 이미지가 깨지는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면서 그를 느끼고 경험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미지의 크기가, 픽셀의 크기를 말합니다. 픽셀의 크기. 픽셀이 작으면 당연히 아주 미세하게 모든 걸 기록할 수 있으니까 정밀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작을수록 그만큼 정밀성을 요하니까 픽셀 하나하나 사이사이가 조금은 이렇게 방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였지만, 실제는 느끼기엔 어렵다 하는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기본 색이죠. 이게 RGB가 빛의 3원색인데, 이 RGB 컬러는 하나하나 그러니까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 하나하나가 자기 나름대로의 컬러 색상 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컬러가 기본적으로 약 1600만 컬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1600만 컬러. 거의 1700만 컬러죠. 그러니까 1700만 컬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이 RGB 컬러의 기본이에요. 요즘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는 이 RGB 컬러를 기본으로 해서 이 1600만 이상의 컬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이런 거. PPI라는 게 뭔가. 이런 게 이제 가끔 보이고 또 용어를 씁니다. PPI는 뭐냐? 영어로 픽셀 퍼 인치예요. 즉, 인치당 몇 개의 픽셀로 이루어졌나?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보통. 1인치죠. 1인치 2.5cm야. 그 2인치가 몇 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DPI는 뭐냐면, dot per inch예요. dot은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dot. 즉, 1인치 크기의 선이 몇 개의 점으로 되어 있는 이 DPI는 주로 인화할 때, 인쇄물의 해상도 단위로 쓰는 거고, PPI는 모니터, 디지털, 디스플레이 이런 거의 해상도의 단위로 씁니다. 단위 그냥 무슨 센티미터, 미터 그런 단위예요. 해상도의 단위. PPI가 뭐냐? 모니터의 해상도 단위. DPI는 뭐냐? 인쇄물의 해상도 단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DPI는 1인치가 몇 개의 점으로 1인치를 만드는가 하는 것이고, PPI는 1인치의 길이가 몇 개의 픽셀로 이루어졌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컬러, 빨간색과 녹색과 블루 컬러, 파란색들은
각각의 색상 톤을 약 256개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256개. 이게 즉 빨간색이 256개의 빨간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빨간색, 진한 빨강, 연한 빨강, 뭐 약간 빨강, 또는 무슨 뭐 분홍, 무슨 주홍, 주황, 이렇게 컬러 톤이 256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즉 각각의 녹색도 마찬가지로 256개의 녹색 톤을 만들고, 파란색도 256개의 파란색 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RGB가 기본으로 섞여 색을 만드니까 이 256개의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1670만, 거의 1700만 컬러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요게 이제 우리 요즘 디지털 카메라의 기본 색상 구조입니다.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이제 우리 요 이미지 센서 1:1 바디 사이즈의 1:1 바디의 이미지 센서 크기죠. 왜? 필름 35mm 필름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기가 똑같아요. 즉 43.2mm의 대각선을 가진 거고, 세로가 23mm고 가로가 36mm 이미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2.4cm와 3.6cm 이런 크기죠. 요 즉 35mm 필름의 이미지 사이즈와 똑같은 이미지 사이즈 크기를 가진 것을 이미지 센서를 우리는 1:1 바디 또는 풀프레임 바디, 풀 바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작은 요 2분의 1 크기나 2분의 1보다 작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크롭 바디 또는 크롭 바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크롭 바디 또는 1:1.5, 1:1.6 요소는 팩터라고 얘기한다. 1.5 팩터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그 용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미지 사이즈에 따른 구체적인 크기를 이제 여기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기 까만색은 그야말로 필름과 똑같은 사이즈를 사용하는 이미지 풀프레임 바디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풀프레임 바디. 1:1 바디죠. 그 다음에 1.5 바디, 연두색. 이 연두색은 1:1.5 크롭 바디죠. 이 블루는 1:1.6 크롭 바디죠. 크롭 바디입니다. 보통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요 사이즈 크롭 바디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게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용 휴대폰용 바디 사이즈죠. 예.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한번 이제 그냥 참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즉 1:1 바디, 1:1 바디의 센서, 이미지 센서의 면적, 즉 35mm 필름과 같은 크기를 사용하는 이미지 센서의 면적이 약 8.6 제곱센티미터 정도 된다면, 1:1.5나 1:1.6 사용하는 크롭 바디의 센서 면적이 약 3.7 제곱센티미터니까 반이 조금 안 되는 거죠. 그죠? 반이 조금 안 되는 거죠. 네, 요 정도다. 즉 사이즈, 이미지 센서의 사이즈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근데 휴대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보통 0.15 제곱센티미터다 하는 것.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의 어떤 크기가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1:1.5나 1:1.6의 크롭 바디 용도, 1:1 풀바디의 카메라에 견줘서 전혀 손상이 안 되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사진 작품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네, 이 크롭 바디는 실제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기록 이미지 센서 범위가 작으니까 당연히 작은 범위만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36mm, 즉 1:1 바디는 이미지 센서 크기가 크니까 찍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롭 바디는 사실은 이렇게 작은 범위를 찍고, 다시 말하면 크롭 바디는 망원 렌즈적인 효과, 화각이 약간 좁아진다는 거죠. 화각이 좁아지는 거죠. 즉 이 1:1 바디에 비해서 좀 좁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 촬영에 있어서는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실제 이것을 그러면 1:1 바디에 여기만 찍느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뭐 줌으로 당기기도 하고 또는 가까이 가기도 하고 해서 실제 촬영할 때는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크롭 바디는 되게 화각이 좀 좁아진다 하는 거죠. 화각이 좁아진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촬영하는 경우에는 인식하기 어렵다. 또 인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사진을 촬영하면 됩니다. 네. 오케이. 이제 평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풀프레임 바디는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찍을 수 있고,
이 크랍 바디용 1대1.5 크랍 바디용은 이렇게 요 범위 화각이 좁아지는 거죠. 그렇죠? 화각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휴대폰용 이미지 사이즈인데 여기만 찍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제 촬영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실제 또 인식하기도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다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화각을 갖는다. 즉 이미지 센서가 작을수록 당연히 망원 렌즈적인 화각을 갖는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찍을 때 이게 의식되지도 않고 사실은 또 사진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화각이 좁아진다 하는 거죠. 왜? 당연히 이미지 센서가 작으니까. 오케이. 이미지 센서의 크기의 변화에 따른 렌즈의 초점거리의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5mm 필름 크기와 같은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는 1대1 바디, 풀프레임 바디, 이런 카메라들 경우에는 관계가 없죠. 왜? 35mm 카메라의 그 대각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데 1.5 크랍 팩터, 그러니까 크랍 이미지, 크랍 바디를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 또는 1.6 크랍 바디를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실제 35mm 그 1대1 바디보다는 거의 2분의 1 이하로 작아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대각선 길이도 2분의 1보다 작아지니까 렌즈의 초점거리가 그만큼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제 촬영에서는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인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어진 렌즈와 카메라 조건에 맞게 편하게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이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 촬영에는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만한 건 지금 이것은 18에서 55mm까지 사용할 수 있는 줌 렌즈인데 이 줌 렌즈의 초점거리가 1대1 바디, 풀 바디일 때는 그야말로 18mm의 광각, 55mm의 표준 정도의 확실한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지만 이것이 1.5 크랍 바디일 때 18mm의 광각은 다시 말하면 27mm의 광각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5mm의 표준 렌즈는 82.5mm 정도의 그쪽에 단망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요 차이. 이론적으로 요 차이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화각이 달라지는 거죠. 화각이 좀 작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데, 실제 촬영에서 이것은 구별하거나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론적으로 최대 밝기, 이 3.5라는 것은, 18mm일 때 최대 밝기고 5.6은 55mm일 때 최대 밝기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3.5도 실제로는 약 f5 정도가 되겠죠. 또 f5.6은 실제로는 f8.5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우리가 1대1 바디 이미지 센서 크니까 이게 지금 35mm 필름의 대각선기가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크랍 바디는 이렇게 2분의 1 크기보다 작아요. 사실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2분의 1 크기보다 작으니까 대각선기가 상당히 작죠. 그래서 1.5 크랍 바디 또는 1.6 크랍 바디를 사용하는 그 이미지 센서의 디지털 카메라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초점거리가 표시된 초점거리보다는 좀 더 화각이 좁은 그런 초점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